안녕하세요. 위험물 기사. 이번 시간은 제1류부터 제6류 위험물을 총망라하여 1시간 동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위험물의 가장 중요한 성질 및 상태를 시험장 가시면 1시간 이내에 60문제를 푸시면서요. 이것이 맨류 위험물인지 모르면 절대로 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유별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앞전 강의에서 앞 글자 따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걸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그래서 성상이라고 그러죠. 위험물의 성상 총 정리를 하고 성상 총 정리가 된 다음에는 화학 반응식 총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총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 실기 문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은 1시간 동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지금 글자가 작습니다. 작은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위험물의 종류를 다 총망라해서 한 장이 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에 요약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시험장 가셔도 문제를 푸십니다. 자, 제일 먼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하여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는 아염가무, 부질료, 과망이 중크다. 그래서 아, 염, 과, 무 끊고 부, 질, 요 끊고 과망이 중크하다. 그래서 아염가무는 50kg,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1등급, 부질료는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2등급, 과망이 중크는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3등급. 아염가무란 그건 제1류 위험물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말머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염가무 끊고 부질료 끊고 과망이 중코 끊고.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가고 오는 2류는 황하선생의 황하린, 적, 정린, 유, 유황, 철, 분, 마그네슘, 금속 분으로서 인고의 시간을 견딘 자이니 해서 인고는 인화성 고체. 그래서 황하린, 정린, 유황은 지정수량 얼마? 100kg에 위험등급 2등급. 철마, 금이 지정수량 500kg에 위험등급 3등급.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3등급. 1000kg에 3등급. 그래서 황하선생의 적, 유 끊고 철마금 끊고 인화성 고체. 이게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금수라고 여겨 알키지지도 않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알킬. 그 다음에 칼륨과 나트륨, 칼날과 끊고 황린에 끊고 리튬을 리튬과 칼슘 끊고 금, 수, 인, 탄 하더라. 그래서 알키는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칼은 칼륨, 나는 나트륨, 황린은 그냥 그대로 황린, 리는 리튬, 슘은 칼슘이죠. 그래서 알킬알루미늄, 칼륨, 나트륨은 10kg, 위험등급 1등급, 황린 20kg, 위험등급 1등급, 그다음에 리슘, 알카리 금속의 리튬, 알카리 토금속의 칼슘 대표적인 거, 지정수량 50kg에 위험등급 2등급. 그 다음에 금속의 수소, 금속의 인화합물, 금속의 탄화합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합물. 그래서 금수인탄 300kg에 지정수량 300kg에 위험등급 3등급. 이게 1, 2, 3 석유를 1, 2, 3류 위험물을 말씀드린 거고, 제4류 위험물은 특 1알 2, 3, 4 동을 암기해 주셔요. 특 1, 알, 2, 3, 4 동, 5, 2, 4, 126의 1만이다. 그리고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의 1등급, 1석유류 알코올류까지 2등급, 나머지 3등급. 자, 특수인화물은 다시 특 A 아산 이래가지고 특수인화물은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탈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이다. 1석유에는 아가벤톨피, 메초, 의시콜 해서
아는 아세톤 가, 아는 아세톤 가는 가솔린 베는 벤젠 톨은 톨루엔 피는 피리딘 메는 메틸에틸 케톤 초는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시는 시아나수소 콜은 콜로디온이다. 알코올류에는 탄소 개수가 하나에서 3개인 OH가 1가인 알코올이다. 1석유를 했고 2석유요. 2석유는 이등경이 초테스 장송의 크크리 등은 등유 경은 경유 의는 의산 초는 초산 태는 테레핀유 스는 스틸렌 장은 장내유 송근유 에틸셀루솔브 크실렌 클로로벤젠 히드라진. 처음에는 안 헤어지시는데요. 계속 입에다가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느 순간에 입에 붙습니다. 제3석유로 삼중클 아니액을 담매 삼석유로는 중유 클레오소트류 아닐린 니트로벤젠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감글질유 메타크레졸. 4석유로는 기어유 시린데유. 그다음에 동식물유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성유로서 요오드가 130 이상으로서 해바라기유 동류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유 건성유로서 130이다. 그래서 해동아들 정건삼 암기를 해 주시라고 그랬고, 제5류 위험물은 유기질의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유기질의 지정수량 10kg 위험 등급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래서 유기질의 틀리 그래서 아주 라진 유도하니 그래서 지정수량 200kg의 위험 등급 2등급. 주의하실 거는 제5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3등급은 없다. 2등급만 있다. 그래서 히드록시나민도 위험 등급 2등급에 지정수량 100kg. 이거 100kg은 중요하다고 했죠. 계산 문제에서도 나온다. 제6류 위험물은 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소, 질산 해서 지정수량 300kg의 위험 등급 1등급.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입으로 좀 붙게끔 계속 하시길 좀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6류 위험을 먼저 하죠.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므로 강한 산화성의 액체이다. 본인은 연소하지 않는 불연성이다. 그러면서 성질 자체는 아주 강하다. 열받으면 열분해하여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비중은 대부분 모두 잘하죠. 모두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반응을 한다. 유기물, 특히나 제2류 위험물, 유기물 또는 이런 물질과 혼촉하여 발열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증기는 독성이 있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래서 용기를 밀폐하는 것 중에서 제외되는 것 과산화소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자, 저장 취급 방법, 가연물 접촉주의. 가연물 열 받으면 뭐가 나온다? 산소. 그리고 물, 가연물, 유기물 등등과는 멀리해라. 산성이 있으므로 내산성 용기를 쓰고 용기는 밀폐하되 과산화소는 제외다. 그래서 총 요약 정리를 하면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는 지정수량 300kg의 과질이다. 과염소산, 과산화소, 질산. 주홍색이니까 위험 등급 몇 등급? 1등급이다. 과염소산 중요한 거 패스 없어요. 특별한 거. 과산화수소, 산화수소에다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산소가 나온다 그랬죠. 특히나 과산화수소는 농도를 기준으로 얼마? 36 중량 % 이상이면 위험물의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농도가 3 중량 % 이상은 뭐였냐? 3 중량 %라고 해야죠. 3 중량 %는 3%는 60 중량 %가 넘어가면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소가 가능하더라. 농도가 낮아지면 안전해지더라.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안정제, 인산, 요선. 안정제로는 인산과 요산을 넣는다. 특히나 과산화수소는 갈색 유리병에 구멍 뚫린 막에다 저장해라. 기억하시죠? 과산화수소가
위험물 중에는 특이하게 구멍 뚫린 마개다. 그다음에 질산은 비중을 따진다 그랬어요. 비중이 얼마? 1.49 이상. 그래서 비중 1.49 이상이다. 질산은 반응을 여러 가지 하더라. 제일 첫 번째, 질산에다가 물을 섞으면 발열하더라. 그래서 물이 많이 희석된 거는 묽은 질산, 진한 건 진한 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한 질산보다 묽은 질산이라죠. 묽은 질산보다 진한 질산에서 더 잘 녹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철, 알코올, 이 철은 어떻게 된다? 부동태가 되더라. 너무 잘 녹아서 표면에 사나 피막을 형성하여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부동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하나, 왕수. 질산은 모든 금속을 다 녹이지만 못 녹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금하고 백금. 그래서 금과 백금을 녹일 수 있는 물 중에서 가장 센 물, 왕수를 제조하더라. 왕수는 질산이래 염삼삼을 합쳐서 왕수를 제조하고, 이때 왕수는 금과 백금도 녹일 수 있더라. 특히나 질산은 단백질과 반응하여 황색으로 변질시키는데 이러한 반응을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에는 할로겐간 화합물이라는 위험물이 행정안전불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3플로르와 브롬, 5플로르와 브롬, 그 다음에 5플로르와 요오드인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랑 추가적으로 이제 하실 때 복수선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복수선상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가 겹쳐 있으면 위험도가 더 높은 거 순위로 간다. 해서 3류, 5류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에 4류, 그 다음에 2류, 그 다음에 1류와 6류예요. 그래서 1류와 2류가 있으면 1류와 2류 중에 2류죠. 그래서 2류를 기준으로 한다. 1류와 5류가 있으면 5류를 기준으로 한다. 2류와 3류가 있으면 3류를 기준으로 한다. 3류와 4류가 있으면 3류를 기준으로 한다. 4류와 5류가 있으면 5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은 복수성상일 때에 어떤 성질을 따를 것이냐. 그 다음에 위험물은 혼재하면 안 된다. 혼재는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1, 2, 3, 4, 5, 6을 쓰시고 U자로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그 다음에 위에 거 막아주고 각각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라 그랬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보다 혼촉발화함으로 혼촉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격해야 되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지정수량 10분의 1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제6류 위험물의 특징. 그 다음에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대부분은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다. 다만 망간이 들어가면, 과망간산이라는 이 망간이 들어가면 자색, 크롬이 들어가면 적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제1류 위험물은 모두 다 불연성이다 그랬죠. 자신은 강산화성 고체이지만 본인은 불연성으로 연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받으면 연소하기 위한 조연성 가스인 산소를 내준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류와 6류의 중요한 건 불연성이다 그랬어요. 강한 산화성이다. 산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조연성 가스인 산소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이 모두예요. 모두 비중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특히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칼륨, 나트륨이 포함된 거는 비중이 2에서 3이 많고, 암모늄이 들어간 건 비중이 조금 낮다. 1점 얼마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 대부분이 조회성이다. 조회성은 칼륨은 자리란 말을 적용하지 않지만 나트륨, 암모늄이 포함된 염료들은 대부분이 조회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가축마타,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의 외부 에너지를 받으면 뭘 내주문다? 산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특별하게 외부에서 충격이라든가 환경이 줄 게 없어요. 다만 주변 화재에 의해서, 가열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으므로 열받으면 열분해하여 산소를 낸다. 가열. 특히나 이리 위험물 또는 환화성 물질과 있으면 혼촉발화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화기는 화기주의. 그 다음에 가연물은 접촉주의, 충격주의. 다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즉 무기과산화물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 엄금이라고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1유연물은 열받으면 안 되니까 차가운 냉암소에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분해 촉진하는 약품 등과 멀리하고 습기, 조회성이 있으므로 습기와는 발화할 수 있으므로 습기와 멀리를 해서 용기는 밀전, 밀봉, 밀폐를 하고요. 이러한 용기 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1유연물은 아염과무 끊고 부질요 끊고 과망이 중쿠하더라. 그래서 아는 아염소산 염류, 염은 염소산 염류, 과는 과염소산 염류. 무기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무는 무기과산화물류다. 그래서 무기과산화물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이 있더라. 예, 특히나 무기과산화물류는 어디? 제6유연물인 과산화수소의 수소 대신 무기물질이 온 것이다 그랬어요. 유기물질이 오면 유기과산화물은 제몇류? 제5류위험물. 해서 지정수량 50kg의 위험등급 1등급. 부질료,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300kg의 위험등급 2등급. 과망이 중쿠하더라.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3등급. 그래서 아염과무 끊고 부지료 끊고 과망이 중쿠 끊고 이것들은 전부 다 무기과산화물만 빼고 다 염류다. 이때 말하는 염류란 수소 대신 뭐가 온 거다?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염류에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건 염소산이다. 염소산 HClO3죠. HClO3요. 여기에 H 수소 대신 뭐가 온 거다? 무기물질인 금속 또는 양성 원자단인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온도라 했어요. 거기에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과, 산소가 하나 덜가 있으면 아라 그랬죠. 특히나 아염과무에서 무기과산화물류는 열받아서 산소 나오기도 하고 물과 반응하여 산소가 나오기도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인류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을 절대 주수를 금지한다.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온다? 산소 나온다. 포인트. 그 다음에 브롬산, 질산, 요오드산 염류는 물과 반응하여 조회성이 있으므로 발열하지만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수화를 해서 뭐한다? 분해 온도를 낮춰준다. 그래서 분해 온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분해 온도 정리한 거가 칼륨 나트륨이면 300에서 400도, 글자가 좀 작지만 칼륨 나트륨 포함되면 300에서 400도, 암모늄이란 말이 들어가면 100에서 200도.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과산화 바륨 840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망이 중쿠, 과망간산, 중크롬산은 색깔이 좀 틀리더라. 과망간산 색깔은 자색. 그 다음에 중크롬산은 적색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백색, 그러니까 백색 또는 백색 분말이죠. 무색 또는 백색 분말. 자, 그래서 제1유위험물의 산화성 고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플러스 열 받으면 뭐가 나간다? 산소. 다만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분해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분해 온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유위험물에서 제일 주의하실 건 뭐다? 조회성 부분이 나오면 나트륨, 암모늄이 들어가 있는 염류들은 조회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과 잘 녹는다. 칼륨이 있으면 잘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하고 냉수하고는 안 녹지만 온수하고는 녹는다 등등등이 나오니까 칼륨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으면 좀 주의하셔라. 특히나 비중 문제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이 들어간 거 비중은 2.2에서 3점대 정도가 나오고, 예, 암모늄이 들어간 건 비중이 1.8 정도 내외, 조금 좀 많은 건 2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제 인류위험물 정리하시고, 인류위험물 하면 산소예요. 인류위험물 열받으면 산소. 자, 이류위험물 가겠습니다. 이류위험물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가연성 연소가 가능하다. 이연성 연소가 쉽다. 속연성 연소 속도가 빠르다. 가연성, 이연성, 속연성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을 끄기 어렵더라. 산화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즉 환원성 물질들이 많더라.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의 고체로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빠른 속연성이다. 이연성이다. 대부분이 유독성이면서 연소하면 독성가스 나온다. 대부분 독성가스라고 하면 황 또는 인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황, 인, 질소가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유독가스예요. 우리 석유류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독가스가 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 자,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비중은 1보다 크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뭐 한다? 주수에 의한 소화를 하더라. 그런데 물과 반응하여 독가스가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어디? 5황아린, 7황아린, 그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뭐가 나오더라? 수소가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물에 녹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주수 소화를 하지만 예외적인 것들이 있더라. 금속분은 물과 또는 산과 반응하여 뭐가 발열하면서 뭐가 나온다? 수소가스가 나온다. 수소 발생. 그러므로 제2류위험물은 화기주입니다. 다만 화기엄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인화성 고체로서 인화점이 일기압에서 섭씨 40도씨 미만인 것은 화기엄금. 나머지는 화기주의.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뭘 주의하라고 하냐. 제조소 등에는 표시를 안 하지만 운반 용기에는 철마금은 물기엄금 표시를 한다. 자, 제1위위험물 한번 보시죠. 가고는 이는 황화린, 황화선생의 적, 정린, 유황, 유황,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 다음에 인고의 시간을 견딘 자, 인에서 인고는 인화성 고체.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황화린, 정린, 유황, 위험등급 2등급의 지정수량 얼마? 100kg.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지정수량 500kg의 위험등급 2등급. 인화성 고체 위험등급 2등급의 지정수량은 1000kg. 자, 과연성 고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얘들이 가연성, 즉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류위험물에 있는 물질들은 연소 반응을 마스터리 하셔야 된다.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수소가 연소하면 산화수소, 즉 물, 수증기 물, 그 다음에 질소가 연소하면 이산화질소, 황이 연소하면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인이 연소하면 오산화인. 근데 여기서 탄소, 수소는 완전 연소로 하면 불꽃이 색깔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만 황은 연소하면 청색 연기를 낸다. 인은 연소하면 백색 연기를 낸다.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시 이제 황화린 가겠습니다. 황화린은 세 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다. 특히나 3황화린은 발화점이 몇 도? 100도씨로서 물에 녹지 않는다. 물의 불용이다. 그러므로 물에 의한 주수를 하지만 5황화린과 7황화린은 조회성이 있더라. 물을 뿌리면 뭐가 나온다? 황화수소와 인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고 인산은 산중에서 좀 독성이 있습니다. 중추신경 마비 등이 옵니다. 특히나 포스핀가스 같은 경우. 그래서 3황화린과 5황화린은 주수를 금지하더라. 자, 정린은 뭐하고 비교하더라? 정린은 황린과 비교합니다.
황린을 설명하면서 정린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소체로서 뭐가 있다? 황린이 있다. 자, 다음 유황. 황은 제일 먼저 중요했던 건 뭐다? 황은 순도를 기준으로 한다. 순도 60중량% 이상인 거. 이때 순도에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순도 60중량%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황은 동소체로서 세 가지가 있더라. 뭐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때 고무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고무상황은 CS에 녹는다, 안 녹는다? 녹지 않는다. 황은 전기의 부도체로서 애자로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전기의 부도체다. 중요하다 그랬고요. 철마금은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이라 그랬어요. 철, 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을 제외하더라. 그래서 53 마이크로미터, 50중량% 미만 제외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마그네슘은 덩어리 상태 또는 막대 모양 상태로서 2mm 얼마요? 이상인 것을 제외. 그러니까 이상인 것을 제외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금속분은 제일 먼저 앞쪽에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그러니까 철이라고 해야죠. 철, 마그네슘 이외의 분말로서 뭘 뺀다? 구리분, 니켈분,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속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철마금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온다? 수소. 이건 물과 반응하여 수소예요. 그러므로 주수 금지한다. 물을 뿌리면 수소가 나와서 수소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폭발성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 다음 인화성 고체는 고용알코올. 중요한 겁니다. 고용알코올. 고체 형태의 알코올의 준말이에요.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다. 그래서 인화점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 자, 그다음에 금속 분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머리를 좀 잡아두는 거. 빨강은 리튬은 빨간색이다. 노란색 나오는 건 나트륨이다. 보라색 나오는 건 칼륨이다. 노나, 청록, 개구리 부분 좀 암기해 주시라고 했고요. 자, 삼류위험을 가죠. 제 삼류위험물은 대부분은 무기성이지만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 그래서 액체는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만 액체, 나머지는 다 고체. 근데 삼류위험물은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준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준자연 발화의 위험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보관 시 잘해야 된다. 즉 어디다 보관하냐? 보호액은 특히나 칼륨, 나트륨은 어디다 보관한다? 석유는 등유, 경유, 파라핀 등의 보호액에다 보관하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반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 불연성 기체로서 보관하더라. 그래서 어디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도 특례가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하고 세부적인 거 뒤에서 할게요.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생하는 금수성 물질이더라. 금수성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오더라? 산소와 수소가 아닌 가연성 가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러한 가연성 가스 또는 독가스가 나오므로 물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면 삼류위험물은 화재 시에 어떻게 된다? 화재 시 물을 뿌리면 안 되니까 평상시에 보관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화기연금 해야 되고요. 물기연금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운반 용기에는 공기노출연금, 보호액에 노출되면 안 된다. 특히나 금수성 물질은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열에 의해서 약하므로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반응해서 발열발화하더라.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가연성 가스 발생하는 금수성 물질들은 화기를 엄금시켜라. 그러므로 제3류 위험물부터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들은 어떻게 해라?
용기를 밀점, 밀봉, 밀폐하여 차가운 냉함소에 두고 소분하여 저장하라. 그래서 삼류위험물은 지정수량이 낮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삼류위험물 금수라고 여기 알키 주지도 않고 알키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칼날, 칼륨, 나트륨 해서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1등급. 그 다음에 황린 지정수량 20kg, 위험등급 1등급. 리튬과 칼슘 50kg의 지정수량 2등급. 그 다음에 금수인탄,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해서 금수인탄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3등급이죠. 자, 이 중에서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니까 제일 중요한 액체는 뭐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액체니까 어디다 보관하더라? 수조의 기준에서 용량은 1900리터로 제한을 한다. 탱크의 수압 압력은 1메가 파스칼 이하의 압력이다. 철판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게 특례 규정이 있었죠. 또 특례 규정이 있던 게 뭐다? 불활성 기체를 채워라. 그래서 취급 시 200kPa, 저장 시 20kPa의 압력으로 채워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다. 칼팔나구, 칼륨은 0.86, 나트륨은 9, 0.97. 즉 칼륨과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다. 물에 뜨더라. 물에 뜨면서 물과 반응하여 폭발적으로 반응하더라. 발열에 의한 뭐가 폭발 가능성이 있더라. 어디 공기 중에 수분에 노출돼서도. 그래서 칼륨, 나트륨은 어디다 보관하더라? 보호액인 석유 속에. 석유는 어떤 석유? 등유, 경유, 파라핀에다가 저장을 하더라. 특히나 칼륨,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가 나와서 폭발적인 반응하더라. 산과도 반응하고 알코올과도 반응하고 CO2나 CCl4, 사용화탄소 등과도 반응하더라. 그래서 아주 활성이 높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황린은 정린과 동소체다. 황린은 제 1등급, 그 다음에 정린은 2등급이었어요. 황린은 삼류위험물, 정린은 2류위험물. 황린은 뭐가 제일 위험했냐? 발화점이 몇 도? 34도씨. 발화점 34도씨로 위험물 중에서 제일 낮은 온도다. 그러므로 한여름철 더운 날이면 황린은 자연발화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황린은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냐? 물은 물인데 어떤 물? pH 값이 9인 약알칼리성 물에다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후 250도씨로 가열하면 뭐가 되더라? 정린을 다시 400도씨 가열하면 승화되더라. 승화된 걸 급냉시키면 다시 황린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황린은 CS2에 녹는다, 안 녹는다? 녹지 않는다. CS2에는 황린은 녹는다. 잘 녹는다. 정린이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튬은 원칙적으로는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입니다.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 토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알카리 금속의 리튬, 알카리 토금속에 있는 칼슘을 기준으로 이제 리튬이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고, 리튬은 물보다 가벼운 비중이 0.53 정도 되고 칼슘은 비중이 1.55 정도 된다. 둘 다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인탄, 금속의 수소. 금속의 수소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 나간다. 금속의 인, 금속과 인의 혼합물은 물과 반응하여 인이니까 포스핀 가스 나간다. 칼슘 탄화물,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어떨 때는 메탄가스, 또 어떨 때는 아세틸렌 가스가 나간다.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수소와 금속의 수소화물에 금속이 불어나는 건 전부 다 수소 나간다. 그 다음에 금속의 인화물은 포스핀 가스 나간다. 그 다음에 금속의 탄소화물 중에서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탄화알루미늄은 메탄이 나간다. 요거는 이제 반응식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반응식 하기 전에 위험물의 이름을 한글로 암기를 하시면서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물질을 일단은 입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금수성 물질을 정리를 하고요. 제4류 위험물 보시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아주 인화하기가 쉬운 액체다.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화점. 그래서 인화점의 9번을 가지고 1석유류냐, 2석유류냐, 3석유류냐, 4석유류냐, 동식물유냐 또는 특수인화물이냐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보단 가볍다. 그게 특징이죠. 제4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볍다. 그래서 주수를 하면 물 위에 떠더라. 그래서 연소면 확대, 유면 확대, 화재면 확대의 위험이 있고 제4류 위험물은 또 물에 녹기 어렵더라. 희석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다량의 주수를 할 경우 위험하더라. 또 제4류 위험물은 유기화합물로서 공유결합이 많아서 이때 증기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데 이러한 확산된 증기는 시아나수소인 HCN, 시아나수소를 제외한 모두가 다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일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더라. 그러므로 유증기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은 환기 또는 배출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다만 시아나수소는 공기보다 가볍다. 착화온도와 인화점은 상관관계가 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화점도 낮고 착화점도 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또 증기는 연소 범위가 넓더라.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어서 보관 시 온도가 중요하더라 그랬죠. 특히나 제4류 위험물은 유기화합물로서 공유결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비극성 결합을 많이 하고 있더라. 비극성 결합은 전기가 잘 안 흐르는 부도체더라. 부도체들은 정전기 발생에 의하여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뭘 해라?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인화성, 그냥 불이 붙는 가연성이 아닌 불을 끌어당길 정도로 화재와 밀접하니 화기를 어떻게 해라? 엄금해라. 그리고 용기는 밀점, 밀봉, 밀폐를 해라. 그 다음에 어디?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냉암소에 저장하고요. 화기 저마음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연소 범위가 넓음으로, 인화점도 낮음으로. 증기나 액체 누설에 주의해야 된다.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건축물 같은 경우 지하층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화점 이상 가열하면 위험하다. 인화점 이상이면 점화원에 의해서 무조건 불이 붙더라. 그 다음에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증기는 가급적 높은 곳으로 배출하라. 그래서 환기설비, 배출설비는 지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2m 이상. 특히나 통기관은 유증기가 많이 생기니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부분에 놓고 개별 특성을 보죠. 인화성 액체, 특 A아산 5087 특수인화물은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해서 5087을 기억하시라 했어요. 5087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부터 087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8도, 마이너스 37도 반드시 요거 암기하세요. 5087. 자, 그럼 여기서부터 특수인화물에 대한 정의. 특수인화물 먼저 합니다. 특수인화물이란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이거나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화점이 100도씨 미만인 것.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정의 두 가지. 그래서 특수인화물에서는 뭘 주의하셔라? 이황화탄소의 발화점이 얼마다? 발화점이 90도씨다. 그래서 이황화탄소의 B점은 46도씨로 높지만
발화점이 100도씨 미만이어서 특수인화물이 됐다. 자, 에테르. 에테르는 디에틸 에테르. 에틸이 어디에요? 2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틸이 하나, 2개 있는 에테르. 산소가 들어온 것이다. 디에틸 에테르. 이황화탄소, 황이 2개 있고 가운데 탄소가 있는 것이다. 아세트알데히드, 알데히드가 아세트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산화프로필렌,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이 가더라. 이중결합하고 있는 거. 거기에 뭐가 왔더라? 산소가 온 것이다. 다시 또 보십시오. 디에틸 에테르라고 하면 에테르다. 에테르는 시간 변화에 의해서 산소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더라. 이때 생성된 과산화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화성 물질에 과산화물이 생성돼서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산화물이 생성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하여 요오드와 칼륨 용액 10%짜리를 넣으면 1분 이내 색상이 무색 투명한 색상이 황색으로 바뀌면 과산화물이 생성된 것이므로 이때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 시약으로서 뭘 넣는다? 황산 제1철 또는 환활철을 넣으면 얘네들이 철이 산화되겠죠. 산화되면서 일정 부분 산소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KI 10% 용액 황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인화점은 영하 45도, 연소 범위는 1948, 1.9에서 48%.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에서 중요한 거 발화점이 90도씨로 제4류 위험물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다. 비중은 얼마? 비중은 1.26. 그래서 물보다 무겁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거우면서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어디다 저장한다? 수조. 이때 수조는 이황화탄소의 수조요. 어디? 탱크 안에다 넣는다. 탱크에 이황화탄소를 넣고 물을 채우고 다시 또 철근 콘크리트에 담으로써 수조를 만든다. 이때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0.2m 이상의 수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소 범위 1에서 51, 50에 인화점은 영하 30도씨. 아세트알데히드는 5087에 8, 영하 38도. 산화오칠 4.1에서 57%. 산화프로필렌 25385에 5087에 7이죠. 영하 37도. 두 개 다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구은수마를 방지한다. 구리, 은, 수,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금속의 아세틸레이트를 발생시켜 폭발적인 연쇄 반응을 함으로 구은수마를 방지하라. 또 산화프로필렌과 아세트알데히드는 수용성인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수증기를 봉입하더라. 그래서 수증기 봉입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저장을 하더라.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얼마? 50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4류 위험물에 있는 인화성 액체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이제부터 석유류로 갑니다. 석유류는 뭐로 기준을 알아? 특수인화물과 석유류 구별이요. 특, 1, R, 2, 3, 4, 동식물 유류. 이때 구분점은 뭐다? 인화점이다. 그래서 인화점은 이하나 70에 200에 2호다. 그래서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를 구분을 하고 1석유류란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제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으로서 지정 품목은 암기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정 품목은 이제 말머리 따는 걸로 하고요. 위험 등급, 특수인화물이 몇 등급? 특수인화물이 1등급. 특수인화물을 기준으로 1등급, 석유류와 알코올류는 2등급, 나머지는 3등급, 지정수량은 5, 2, 4, 126의 1만으로 암기를 반드시 하시고요.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수용성은 곱하기 2를 해라. 그래서
2천에 4천이 있더라. 그 다음 알코올류의 구분. 알코올류는 탄소 개수가 하나에서 3개인 포화일가 알코올이다. 예. 이때는 변성 알코올을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자,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일석유류는 예, 인하점이 얼마? 인하점이 21도씨 미만. 그 다음에 5, 2, 4니까 200이요. 뭐가 비수용성이 200, 수용성은 400이다. 그래서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피리딘, 메틸에틸 케톤,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시아나소, 콜로디온이더라. 자, 아세톤부터 가시죠. 아세톤은 같은 말로는 디메틸 케톤은 메틸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CH3 케톤이 CO입니다. 그래서 CH3CO, CH3. 케톤의 대부분의 성질은 케톤은 탈지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케톤이 있는 것들은 수용성이더라. 그래서 아세토닌 디메틸 케톤과 메틸에틸 케톤의 성질은 유사하지만 아세톤은 수용성으로 지정수량 400이지만 메틸에틸 케톤은 비수용성으로 구별을 하더라예요. 그래서 지정수량 얼마?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세톤의 인하점은 영하 18도이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가솔린은 뭐다? 휘발유다. 영하 20에서 영하 43 휘발유 기름을 넣고 1476으로 가더라. 1.4에서 7.6. 그 다음에 벤젠은 어디? 벤젠 취합물이 많더라. 벤젠은 독성이 많더라. 벤젠은 C가 6개, 탄소가 6개인 환상 구조더라. 이렇게 공명 구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벤젠은 1471이더라. 1.4에서 7.1. 벤젠은 영하 11도씨이더라. 그 다음에 톨루엔. 벤젠에 뭐가 온 거예요? CH3 아세트가 온 것이다. 그래서 메틸벤젠이라고도 한다. 특히나 톨루엔은 4도씨다. 뭐가 인하점이. 그 다음 피리딘. 너무나도 중요한 피리딘은 수용성이다. 왜? 여기 뭐가 와 있더라? 질소가 와 있더라. 그래서 수용성으로 인하점은 20도씨이다. 수용성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메틸에틸 케톤 수용성이지만 구별상으로는 비수용성으로 구별을 해준다. 탈지작용이 있다. 나머지는 아세톤과 같은 성질이 있더라.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일석이라는 거예요. 초산과 의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뒤에 에스테르가 붙으면 이거는 제1석유류다. 자,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시아나수소의 증기 비중은 1보다 작다.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 중에 확산한다. 또 물에 녹는 수용성이더라. 그래서 수용성. 자, 그 정도가 중요하겠네요. 콜은 콜로디온. 이석유로 가겠습니다. 이석유류는 이등경이 초테스 장송의 크크리. 여기는 이름만. 이석유류,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이름 정도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이석유류, 등유, 경유, 의산, 초산, 테레핀유, 스틸렌, 장내유, 송군유, 에틸셀루솔브, 크실렌, 클로르벤젠, 히드라진이다. 히드라진 중요하다 그랬죠. 히드라진 유도체로 나가면 제5류유물에 히드라진 유도체가 있다. 히드라진으로 끝나면 제4류유물에 제2석유류다. 말하니까 거꾸로 했네요.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석유류는 인하점이 몇 도? 인하점이 21도에서 70도씨 미만. 자, 수용성은 비수용성부터 했죠. 비수용성은 1000, 수용성은 2000이더라. 그 다음에 이석유류에서 중요했던 거는 특별하게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초산 정도 보겠습니다. 초산은 식초의 원료로 빙초산이다. 16.7도 이하에서 얼어버리더라. 그래서 겨울철에는 얼어버리니까 얼음 빙자 써서 빙초산이라 하더라.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석유류.
제3석유류는 삼석유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에틸셀루솔브, 글리세린, 당금질류, 메타크레졸.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으로서 비수용성이 2000, 수용성이 4000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에틸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이더라. 에틸렌 글리콜은 2가 알코올, 글리세린은 3가 알코올이더라. 그래서 1가 알코올의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틸알코올은 OH가 하나라서 알코올류. OH가 2개인 에틸렌 글리콜, OH가 3개인 글리세린은 제3석유류다. 물에 잘 녹겠죠, 알코올류니까. 그 다음에 물보다 무겁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건 요거 니트로벤젠은 니트로가 하나 있는 거는 제4류 이온물에 제3석유로 구별을 해주고 니트로가 2개 이상 있는 거는 제5류 이온물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특히나 여기 중유 주의하실 거는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울 중에서 물보다 무겁다 아니에요. 물보다 가볍다.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이름 정도만 보시고요.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이름 정도만 보시고 동식물유로 보겠습니다. 해, 동, 아들, 정, 건, 삼이야 그랬죠. 해바라기 유,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로서 이거는 뭐다? 건성유다. 요오드값 얼마? 130 이상이다. 요오드값의 정의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다. 그래서 130 이상이 건성유. 불건성유란 100 이하다. 그래서 올야피땅, 올리브유, 야자유, 피자유, 땅콩유. 그래서 올야피땅. 자, 위험물의 보호액 희석제 안정제는 잠시 후에 보시고 다 설명을 했어요. 오류 위험물 가겠습니다.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스스로 반응하더라. 뭐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면서 가연물이니까. 그래서 본인은 가연물이면서 산소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연소하더라. 그래서 한번 연소하면 이연 소견성의 개념이 아닌 뭐다? 폭발적인 개념이다. 폭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초기에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수와 이외에는 폭발하도록 놔둬야 되며 특히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장기간 놔두면 공기 중에서 방치되어 뭐한다? 산화 폭발의 위험도 있더라. 그래서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 충격주의다. 충격에 민감하더라.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이니까 고체, 액체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자기 연소성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유 끊고 지정수량 얼마? 10kg. 액체가 있으니까 10kg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정수량 낮다는 얘기는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는 얘기고 지정수량 10kg.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 그 다음에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여기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히드라진 유도까지 가야지 제5류 위험물이더라. 그래서 트리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해서 지정수량 얼마? 200kg의 위험 등급 2등급. 그 다음에 히드록시아민 해서 록시아미 위험 등급 2등급 지정수량 100kg이더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리유겠죠. 유기과산화물은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대신 뭐가 온 거다? 유기물이 온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에틸, 케톤이 제4류 위험물에 제1석유였죠. 그래서 액체로 구별을 하시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과산화 벤조일은
고체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두 가지 다 희석제는 뭐다? 부타산 디메틸, 부탄산 디부틸이다.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리유, 질산 에스테리유는 질산에 수소 대신 뭐가 온 것이다? 니트로가 온 것이다. 유기질이 온 것이다. 그래서 질산 메틸, 질산 에틸,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즈, 그 다음에 셀룰로즈 등등이 있더라.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니트로글리세린 액체라 그랬죠. 액체 중에서 충격에 아주 민감하다. 혀로 대면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강한 단맛이 나오더라. 심장병 치료에도 쓰이고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킨 것이 다이나마이트다.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다 액체고요. 셀룰로즈는 당구공, 그러니까 고체다. 그러면 니트로셀룰로즈도 고체다. 어디다 보관하냐? 함수 알코올, 물을 포함하고 있는 알코올에다 보관을 하더라. 그 다음에 니트로, 니트로소, 니트로 화물에는 두 가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톨루엔은 폭발력이 강한, 줄여서 TNT라고 하고요. 색은 다망색.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페놀은 피크린산, 피크르산이라고 하고 휘황색.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제1류부터 제5류까지를 1시간 내에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험 보실 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유추하셔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제 몇 류 위험물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개별 문제를 푸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